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피부과 정진호 교수입니다. 이 편에서는 가려움증의 뿌리를 뽑자 이렇게 돼 있는데 뿌리를 어떻게 뽑죠? 가려움증의 원인을 알면 원인을 확 없애버리면 그게 가려움증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1편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서울대병원 피부과 제 진료실에 가려워서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교수님 제가 가려운 지 3년 됐는데 동네 전국 방문 꼭 안 다닌 병원이 없어서 여기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서울대병원에 왔습니다. 근데 3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하면 그때는 좋아지는데 치료만 중지하면은 다시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한다는 말씀을 대부분이 하세요. 그거는 왜 그러냐? 가려움증의 원인이 있는데 이 가려움증의 원인 때문에 가려워진 건데, 병원에 갔는데 피부과 의사가 가렵지 말라고 약을 주면 이 약이 나중에 제 약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약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 형성을 억제하고 또 신경 활성화되는 것을 막고 하기 때문에 가려움증은 약이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이 가려움증을 치료하는 약 자체가 가려움증의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약을 끊으면 가려움증이 다시 나빠지는 이유는 가려움증 원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려움증의 원인을 확인해서 내가 가려운 이유가 이거구나 하는 가려움증 원인을 해결한다면 당연히 약을 끊어도 가려움증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려움증의 원인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려우시면 오늘 동영상 교육을 잘 받으시고 내가 가려움증이 왜 생겼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피부과 의사가 아니면 가려움증의 원인을 1번서부터 9번까지 정확하게 따져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환자와 의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가려움증의 원인을 규명을 하는 겁니다. 환자 의사가 진료실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왜 가려운지 10분, 20분 잘 얘기를 해서 원인을 규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대학병원의 진료실의 환경이 그렇지 못하죠. 되게 3분 진료, 30분 기다렸다 3분 진료,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원인을 찾고 원인 치료를 가려움증 치료와 같이 해야 뿌리를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찾아주면 좋지만 환자 스스로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려운 이유가 뭘까? 근데 환자분들은 의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뭘 알아야 원인을 찾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 책을 팔으려고 제가 선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여기에 담은 거기 때문에 가려움증 환자분이 읽으시면 너무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써놨거든요. 특히 가려움증의 원인 9가지를 여기 잘 써놨기 때문에 책 가려워서 미치겠어요를 읽고 원인을 환자 스스로 찾아보시고, 또 환자분이 너무 나이가 드시거나 아니면 책을 읽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면 보호자분께서 읽어보시고 원인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의사분하고 상의해서 내가 읽어보니까 이게 원인인 것 같다, 그렇게 하시면 원인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려움증 원인은 제가 9가지로 설명드릴 건데, 한 가지가 원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가 아니고 2가지, 3가지가 원인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원인이 2개면 2개를 다 뿌리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려움증의 원인 9가지, 가장 중요하고 흔한 원인이 피부가 건조한 겁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반드시 가렵습니다. 뭐라고요? 건조한 피부가 건조하면 반드시 가려워진다 하는 것을 꼭 아시고,
제가 일단 먼저 9가지를 쭉 얘기 드린 다음에 한 가지 한 가지 설명을 따로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약이 부작용으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약을 사서 설명서를 보면 반드시 피부 발진이 생길 수 있고 가려움증이 유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주의사항이 약 설명서에 있어요. 대부분의 약이. 근데 내가 먹는 약이 그런 부작용을 유발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약을 먹었는데 일주일 후에 피부 발진이 생기고 가렵다. 그러면 이 약 때문에 피부 발진이 생기고 가렵구나 하는 거를 눈치채실 수 있지만 약의 부작용이 있는 100케이스 중에 5케이스 정도는 피부 발진 없이 가려움증만 생깁니다. 피부에 아무것도 발진이 없이 그냥 가려움증만 생기니까 환자분들이 약 때문에 가렵다 이렇게 의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약 때문에 가려운 거는 의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당뇨약 먹죠, 혈압약 먹죠, 고지혈증약 먹죠, 뭐 영양제 먹죠, 뭐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러한 약물들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또 건강해지기 위해서 영양제나 건강식품들을 많이 먹는데 이런 것도 부작용으로 자기 몸이랑 안 맞아서 알레르기 부작용을 일으켜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음식, 나는 새우나 뭐 땅콩이나 이런 걸 먹을 때마다 가렵다. 그러면 그런 음식에 들어가 있는 어떤 단백질 성분이 자기 몸이랑 안 맞아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되고요. 피부 질환, 피부에 뭐 발진이 있어서 가려운 거는 금방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피부 질환 때문에 가려울 수 있고, 또 내과적 질환 때문에도 가려울 수 있습니다. 신장이 나쁘다, 간이 나쁘다, 당뇨가 있다, 갑상선 질환이 있다, 뭐 이런 정신질환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도 가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런 질환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 아무튼 잘 들어보시고 내과적 질환이 있으면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정신과적 문제, 신경질환, 신경의 문제 이런 게 있으면 가려울 수 있고, 마지막으로 긁는 행위, 가려워서 긁었는데 자꾸 긁다 보면 그것 때문에 더 가려워지고 피부에 또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이 있으면은 가능하면 참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1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9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건조한 피부가 왜 생기고 또 어떻게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지부터 긁는 행위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영상이니까 요점뿐이 설명을 못 드리고, 여기 이 책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이 책에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가려우신 분은 이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건조한 피부가 가려움증의 가장 흔하고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하루에 50명 정도 예약된 환자를 보면 그 중에 한 30명은 특히 이 책을 쓴 이후에는 가려움증 환자분들이 전국에서 저한테 많이 진료받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30명 정도 가려움증 환자분 중에 한 25명 이상은 피부가 건조해서 가려우신 분들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가려움증의 원인입니다. 원인 1, 가장 흔한 가려움증의 원인이 뭐냐? 피부가 건조한 겁니다. 뭐라고요? 피부가 건조한 게 가려움증의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피부가 건조해서 가려운 거예요 하면 잘 믿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과학적으로 피부가 건조하면 가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왜 피부가 건조하면 가려운지, 피부가 건조해서 가려움증이 생기는 질환들이 사실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피부가 건조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좀 피부가 가려워져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있어요. 무슨 속담이죠? 등 긁어줄 할머니가 필요하다. 등 긁어줄 할아버지가 필요하다. 그런 그 속담인가? 아무튼 그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오래오래 동안 평생을
건강하게 해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등을 긁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가려운증, 이거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거고요. 또 건조성 피부염. 젊은 사람인데도 너무 샤워를 많이 하고 몸을 깨끗이 닦고 비누질을 많이 해서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이 이제 건조성 피부염이 생기는데, 이것도 피부가 건조해서 가려운 경우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도 건조한 거고, 또 신장질환, 간질환, 단뇨병 이런 경우에도 피부가 가려운데, 이런 병이 있는 경우도 피부가 건조해서 가려움증이 유발합니다. 그래서 건조한 피부는 곧 가려움증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왜 피부가 건조해지느냐 하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피부가 건조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고, 또 젊은 사람 중에서도 피부가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우리 피부에 기름막이 있습니다. 두꺼운 기름막이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피부 세포는 기름을 만들어요. 24시간 기름을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두꺼운 기름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기름막이 어디 있느냐? 피부 세포가 이제 특히 표피에 있는 각질 형성 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표피 세포가 분화되면서 죽어가지고 각질 세포가 돼요. 죽은 각질 세포가 이렇게 피부 겉에 이렇게 있는데, 그 각질 세포가 있고, 그 사이사이를 피부가 24시간 동안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각질 세포하고 그 사이를 두꺼운 기름막이 채우고 있는데, 그거를 피부 장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질 세포하고 기름 성분하고 그 사이를 채우는 당 성분이 두꺼운 기름막과 당막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가지고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피부는 건조할 이유가 없어요. 건조해지지 않는데, 나이 들면 각질 세포도 잘 못 만들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름 성분을 못 만들어요. 피부에 있는 기름 성분이 뭐냐?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 이것이 1대1의 비율로 섞여져 있거든요. 당 성분은 뭐냐? ABH라고, 우리가 A형, B형, O형을 H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혈액형 당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각질 형성 세포 사이를 채워서 두꺼운 이제 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런 피부 장벽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덜 만들어져서 60이 넘어가거나, 또 여성에서는 폐경이 된 이후에는 기름을 거의 못 만들기 때문에 피부에 기름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든 보습제를 하나 갖다 놨는데, 이 보습제가 이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이 피부에 있는 비율 그대로 요 보습제 성분에 함유시켰고요. 그리고 ABH 혈액형 당 성분도 요 보습제 해서 특히 피부가 건조했을 때 바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보습제입니다. 그러면 왜 나이가 들면은 건조해지느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피부가 노화가 되면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건조해집니다. 피부 장벽이 뭐라 그랬죠? 죽은 각질 형성 세포하고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기름막 또는 혈액형 당 성분이 채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나이가 들면 피부가 기름을 못 만듭니다.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런 걸 못 만들고 당 성분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나 당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 보습제를 바르시면 피부 건조하는 걸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피부의 산도가 올라가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 산도가 약산성입니다. pH라는 산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는데, pH 5 내지 5.5 정도의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산도가 점점 약산성에서 알칼리로 바뀌고요.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또 피부 산도도 약산성에서 알칼리 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산도가 올라갈수록 피부 장벽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역시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또 폐경이 되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여성의 경우는 10대에 이제 초경이 시작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다가 50세 전후가 되면 이제 폐경이 되죠. 폐경이라는 거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시기가 되고, 여성 호르몬이 피부에서 지질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서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폐경이 돼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지방을 못 만들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죠. 그래서 폐경 이후에는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건조해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감소가 지질합성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진다. 그 다음에 때를 밀면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두꺼운 기름막이 피부 제일 바깥층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태리 수건을 몇 분만 밀면 그게 기름막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때를 밀면 없어지죠. 그래서 때를 열심히 미시는 분은 젊었을 때부터 피부가 건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어내서 돌돌돌돌 말려 나오는 게 때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때가 아니고 피부 장벽인 각질층을 밀어내는 거다 하는 걸 꼭 아셔야 되고, 저는 피부과 의사가 된 이후로 40년 넘게 때를 한 번도 안 밀었습니다. 피부과 의사들은 절대로 때를 밀지 않아요. 왜냐? 그건 때가 아니고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피부 장벽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밀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때를 밀면 피부 장벽이 다 손상되기 때문에 피부는 건조해진다. 비누질을 많이 하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비누라는 게 뭐죠? 우리가 세제잖아요. 닦아내는 거죠. 그래서 설거지 기름이 많은 묻은 접시를 비누 거품으로 이렇게 하면 기름이 싹 빠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를 비누질을 하면 피부에 있는 기름이 싹 빠져가지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비누질을 많이 하면 안 좋고요. 습도가 낮으면 피부가 건조해져요. 우리 실내 습도가 낮으면 빨래가 잘 마르죠. 그 겨울철에 건조한 시기에 아파트에 빨래 넣으면 하룻밤이면 싹 말라 버리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가 습도가 건조해지면 금방 건조해진다 하는 걸 아셔야 되고, 반대로 실내 온도가 높으면 습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높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원인 7가지를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원인이고 7가지고, 제가 피부가 가려움증의 원인은 그 앞에 슬라이드에서 9가지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건 피부가 건조해지는 원인 9가지니까 7가지니까 이 7가지를 피부가 가려우신 분들은 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다 피부 장벽이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보습제를 바르는 것은 필수다 해서 제가 만든 보습제를 설명해 드리면 기름 성분이 잘 들어가 있고 또 당 성분도 잘 들어가 있고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바르시면 좋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에 찾아서 구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피부가 건조하면 가려워질까요? 그건 과학적으로 잘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건조한 피부 세포가 신경을 증식시키는 그런 물질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신경이 막 증식이 돼서 신경이 표피 안에까지 자라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표피 안에는 신경이 없는데 자라 들어오기 때문에 피부가 쉽게 가려워지는 거고요. 또 피부가 건조하면 건조한 피부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또 피부가 건조하다는 거는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진 상태다 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 바깥으로부터 외부 더러운 환경으로부터 자극 물질, 알레르기 물질 이런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자극 물질 때문에 가려워지고요. 또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 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더 망가지고 해서 더 가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의 원인 9가지 중에 가장 흔한 것이
피부가 건조한 건데 피부가 건조한 거는 60대 이상 되는 남성분이나 50세 이상 되는 여성분에서는 거의 피부가 젊었을 때보다 건조해지고 그 이유는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3편을 잘 들으세요. 피부 건조하신 분은 제 3편 영상에서 피부 건조함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하고 피부 건조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잘 해드릴 거니까 그거를 철저히 서너 달만 잘 지키시면 피부가 가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많은 저를 찾아오시는 서울대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그걸 잘 지켜서 가렵지 않게 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려움증의 두 번째 원인 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꽤 약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지만 환자분들은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복용하는 약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뭐 혈압약도 드시지, 당뇨약, 뭐 고지혈증약, 뭐 관절이 아파서 관절약, 뭐 이런 걸 먹는데 약의 설명서에 보면 반드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 발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적혀 있어요. 근데 약에 의해서 부작용으로 피부 발진이 생겨서 가렵다 하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발진을 보고 내가 약 먹고 이게 생겼으니까 약을 끊어야 되겠다, 약을 또는 바꿔야 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인지하게 되지만 약의 부작용 중에 발진이 없이 가려움증만 유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약 부작용으로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100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5케이스 정도는 피부는 보기에 멀쩡한데 가려움증만 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약이 원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한 의사한테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너무 가려워서 그러는데 꼭 필요한 약이 아니면 3개월 정도만 끊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내과 의사님들이 반드시 그럴 거예요. 이 약 때문에 가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도 그렇지만 꼭 필요하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안 먹어도 된다면 끊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끊어 보시고요. 못 끊습니다. 그러면 필수적인 약물인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이거 끊으면 큰일 납니다 하면은 다른 계통의 약물로 바꿔서 3개월 동안만 좀 쓰게 해 주십시오. 한 3개월 끊어보고 가려움증이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원인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요즘 영양제 안 드시는 분 안 계시죠? 다 한두 개는 꼭 드실 거랍니다. 비타민 종류, 뭐 오메가3, 뭐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은데 저는 평생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한 번도 안 먹었는데 건강합니다.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물론 많죠. 그렇지만 3, 4개월 안 먹는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려우신 분은 무조건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중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일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가렵다면 가려움증이 좋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 알약 하나 만드는데 비타민 C만 들어가 있지 않고 그거를 알약 형태로 만들어야죠. 또 먹기 좋게 만들어야죠. 하기 때문에 2, 30가지의 다른 성분도 들어가고 그런 성분 중에 하나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양제 건강식품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는 복용을 중지해 보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제가 잘 써놨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동영상을 길게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음식도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우 먹을 때마다 가려운 분이 있어요. 그거는 새우가 나쁜 게 아니죠. 새우는 뭐 맛있고 지만 어떤 사람은 새우 먹을 때마다 두드러기가 생기면서 가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새우에 들어가 있는 어떤 특정 성분이 가려움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가려움증이 생긴다 하면 그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
나는 10번 먹으면 5번만 생긴다 하면은 그 음식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또 피부 질환이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피부 질환이. 그래서 피부에 뭐 보기 싫은 발진이 생기고 하면 당연히 피부과 의사를 찾아가시겠죠. 그래서 잘 치료하시면 되고요. 흔히 보면서 가려움증을 많이 유발하는 질환들 여기 5가지를 써놨는데, 아토피 피부염, 이건 애들한테 많은 거고, 이것도 피부 장벽이 무슨 이유인지 아이들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생기는 그런 어린이 피부 질환입니다. 요즘에는 어린이 5명 중에 1명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고요. 이런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접촉 피부염도 상당히 가려운 병이고요. 그다음에 건조성 습진, 너무 목욕을 많이 하면서 샤워도 자주 하고 비누질도 과다하게 사용을 하는데 이런 보습제를 바르지 않은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해져서 습진이 생기고요. 또 건조성 습진의 한 형태로서 화폐상 습진, 동정 습진이라고도 하는데, 동글동글하게 습진 병변이 생기는 화폐상 습진, 그리고 피부에 무좀이나 이런 균에 감염되면 가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질환이 있으면 가렵다. 그래서 이거는 뭐 피부과를 찾아서 치료를 하시면 가려움증은 쉽게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피부 질환 같은 거는 이제 가려움증 원인으로 열거는 했지만 환자분도 금방 인지할 수 있고 치료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과 질환이 이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설마 뭐 당뇨가 가려움증을 유발할까?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잘 알려진 겁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신장 질환, 만성적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신장이 하는 일이 뭐죠? 우리 몸의 노폐물을 소변 형태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신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물질이 많이 쌓이면 그런 물질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피부에 가려움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신장 기능이 거의 없는 경우에 투석을 받으면 투석에 사용되는 그런 투석막이라든가 또는 어떤 물질들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으로 가려운 경우도 있고, 또 아까 건조 피부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신장 질환이 있으면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게 돼서 건조해서도 가렵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을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내과적 질환을 쫙 보시면 완치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완치가 힘든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완치는 힘들더라도 증상을 잘 조절해서 당뇨도 혈당을 많이 낮추고 신장도 투석을 잘 하거나 간 질환도 이제 간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하면은 가려움증도 많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간질환과 담도질환인데, C형 간염이 있을 경우에 이제 가려운 경우가 많고, 또 담도가 막혀가지고 황달이 와 있는 경우에 담도 폐쇄성 황달 이런 경우에는 그런 담즙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세포가 많이 만들게 해가지고 굉장히 가려운 경우가 있고요. 또 간질환이 있는 경우는 피부가 건조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뇨병 굉장히 흔하고 무서운 질환인데,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혈당이 올라간 그 당 성분이 단백질을 당화시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 이런 거 잘 아시죠? 당뇨병 있는 당화혈색소가 뭐 6.4가 정상인데 뭐 7이 됐다 8이 됐다. 그 혈색소가 혈색소에 당이 붙어서 생기는 건데, 당뇨병이 있으면 피부에 있는 감각신경도 당화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당화가 되니까 당화혈색소처럼 신경이 당화가 돼가지고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이 피부가 가렵고 화끈화끈거리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또 당뇨병 환자들은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가렵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세포의 이 대사가 증가돼 가지고 여러 가지 부산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산물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피부를 가렵게 유발하기도 하고, 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피부에서 피부 장벽의 지질 합성을 많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피부 장벽의 기능이 떨어져서 피부가 더 건조해져서 가렵게 되는 거고요. 또 혈액암이나 혈액질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암세포가 내는 어느 물질, 그 다음에 혈액질환으로 어떤 세포가 많아지면 그런 세포가 예를 들어 호상구가 많아지는 그런 혈액질환이 있다면 호상구가 내는 그런 어떤 물질 때문에 피부가 가려워지기도 하고, 자가 면역 질환은 류마티성 피부 질환 같은 경우, 뭐 루푸스라든가 피부 근염, 또 피부 경화증, 전신성 피부 경화증 이런 경우에 가려운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 책에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이 책에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해당되시는 분은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가려움증이 유발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괜히 안 가려웠던 피부도 스트레스 받으면 특히 머리가 막 가려워가지고 막 긁게 되고, 또 많이 좋아졌던 가려움증도 스트레스 받으면 재발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 속에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피부에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가렵다 이런 거에 잘 알려져 있고, 또 강박 증세, 괜히 손이 들어온 것 같아서 손을 하루에도 20번, 30번 비누로 팍팍 닦는 분들은 손이 가려울 수밖에 없어지고요. 내 몸에 기생충이 있을 거야, 내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도 가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피부과에서 치료만으로 힘든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과 협진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도 가려울 수 있고요. 또 대상포진 후에 통증도 있을 수 있지만 가려움증도 있을 수 있다. 대상포진이라는 게 신경에 바이러스가 생겨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꽤 흔한 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사사로운 자극 때문에 이제 피부가 가려웠는데 습관적으로 이제 자꾸 긁게 되면 이런 두 질환이 생깁니다. 얘기하면서 괜히 목을 쭉쭉 이렇게 긁는 사람이 있고, 또는 손을 이렇게 긁는 분이 있으면 여기 한두 달 긁다 보면 여기가 계속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가려워집니다. 또 오른쪽 발로 왼쪽 발목을 이렇게 괜히 비비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만성 단순 태선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고요. 양지는 이제 좁쌀이나 아니면 완두콩 모양의 피부가 단단하게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게 전신에 있는 경우인데, 이거 다 긁어서 생기는 겁니다. 이 만성 단순 태순이나 양진, 처음에 원인이 뭐건 간에 습관적으로 긁는 행동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2달 동안만 긁지 않으면 완치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가려움증의 9가지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책에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1번 원인 피부 건조부터 9번째 원인 긁는 행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에 보면 자세히 써 있긴 한데, 그래도 내가 원인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책 128페이지에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시고 나에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여기 체크를 하시면, 아, 이게 내 가려움증의 원인일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피부가 건조한지 아닌지 나 잘 모르겠다 하면 이걸 읽어보세요. 피부를 만지면 거칠거칠하다, 피부가 가죽을 만지는 것처럼 뻣뻣하다, 피부에 보풀하기처럼 허옇게 뭐가 일어난다, 피부에서 각질이 떨어져 나온다, 논바닥 갈라지듯이 피부가 갈라진다, 이런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의 피부는 건조한 거고, 건조하기 때문에 가려운 거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게 하는 3편에 나오는 그런 설명을 잘 이행하셔야 되고요. 또 여기에 해당되면 보습제를 제대로 바르지 않은 겁니다. 나는 보습제를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다, 보습제가 끈적거려서 자주 바르지 않는다, 나는 한 번은 바른다, 사실 2번 이상 발라야 되는데 한 번 바르면 충분한 거거든요. 그리고 가려운 피부에만 바른다, 정상 피부에는 바르지 않고, 가렵지 않은 데는 안 바르고, 그러면 보습제를 제대로 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습제를 바르기 전에 이전에 보습제를 닦아내고 바르려고 반드시 샤워를 하는 경우는 아주 나쁜 습관이거든요. 그러면 보습제를 바르나 마나합니다. 그리고 보습제를
아주 끈적끈적한 게 싫어서 조금만 바르거나 보습제 대신에 올리브 오일이나 알로에를 바르는 경우, 또 약산성 보습제인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이런 건 제대로 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보습제를 안 바르면 어떻게 되느냐?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2번에 해당하는 분은 아마도 보습제 제대로 안 발라서 피부가 건조해져 가지고 피부가 가려운 경우일 거다 생각하는 겁니다. 피부가 노화되었다. 나는 60세 이상이다. 젊었을 때보다 피부가 건조해졌다. 피부에 탄력이 떨어져 있거나 피부에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피부에 주름이 많다. 기미, 주근깨, 검버섯, 흑자 등의 노인성 피부 질환이 많아졌다. 이런 분들은 이제 피부가 노화가 된 거죠. 슬픈 얘기지만 노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피부 장벽이 잘 안 만들어지죠? 피부 장벽이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많이 빠지니까 피부가 건조해지죠. 건조해서 가려워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체크리스트가 20개가 됩니다.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폐경이 되었다. 정기적으로 있던 월경이 중지되었다. 또는 과거에 난소를 적출할 수밖에 없는 수술을 받았다. 또 50세 이상이다. 그러면 이미 여성 호르몬이 많이 감소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피부 장벽에 지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 피부 장벽에 지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그러면 수분이 빠지고 피부가 건조해져서 가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3편에 나오는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5번 때를 민다. 주기적으로 때를 민다. 간혹 때를 민다. 세신사에게 때를 민다. 때를 밀지 않으면 찝찝해서 못 견디겠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주 드물게 때를 민다. 이런 경우도 때를 미는 거에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때를 밀면 피부 장벽을 통째로 밀어내는 거,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 건조해지면 가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가려우신 원인이 때를 미인 것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비누질을 매일 한다. 매일 샤워를 하며 샤워 시 비누 수건으로 거품을 낸 후 몸을 문지르거나 손으로 거품을 내서 매일 비누질을 하는 경우는 비누가 하는 일이 뭐죠? 피부에 있는 지지를 잘 빼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가려워진다. 비누질을 오래 하는 거 마찬가지고 저기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 집안의 습도가 50% 이하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50% 이하입니다. 아파트에 산다. 집안 습도가 50% 이하다. 가습기를 틀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코, 입이 건조하다. 집안에서 빨래가 금방 마른다. 집안에 습도계가 없다. 없으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 대개 50도 이하이죠. 집안의 습도가 낮으면 빨래가 잘 마르듯이 피부도 잘 마른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러면 가려워진다는 겁니다. 집안이 너무 더운 경우, 집안의 온도가 22도 이상이다. 반팔로 생활을 하는 경우, 땀을 많이 집안에서 흘리는 경우, 이불을 덮지 않고 잘 정도로 더운 경우, 이런 건 피부의 온도가, 방의 온도가 높은 경우는 습도가 낮아져서 건조해지고 피부도 따라 건조해진다는 거죠. 또 피부에 잘 때 이불 속 온도가 높다. 전기 담요를 깔고 잔다. 전기 이불 또는 온돌이 뜨끈뜨끈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건조해지기도 하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의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피부의 혈관이 확장이 되면 염증 세포가 많이 모이고 그러면 더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고 가려움증 유발 물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피부가 더 가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렵다 하면 이불 속 온도를 20도 내지 22도씨로 낮추는 게 좋고요. 복용하는 약물이 여러 종류다. 매일 먹는 약이 있다. 어떤 약을 복용한 이후에 가려움증이 생긴 듯 하기도 하다. 약을 2주 정도 또는 3주 정도 먹지 않으면 덜 가려운 것 같다 하면 그 약이 가려움증의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하시고요. 또 비타민제를 비롯한 영양제도 가려움증의 원인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하는 게 있으면 비타민제를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몇 페이지라고 했죠? 이 책의 128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는데 이 책을 사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식품을 복용 중이다. 건강식품 꼭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약도 아니고 건강식품 몸이 좋다고 해서 먹는 건데 가려움증이 있는 분은 한 석 달은 끊어보시면 좋고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먹을 때마다 100% 가려우면 끊어보시는 게 좋고,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는 피부 질환을 잘 치료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내과 질환도 가려움증이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치가 어려운 당뇨병, 뭐 내과 질환일지라도 증상을 잘 조절하면 가려움증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다. 스트레스를 잘 받는 편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가렵다. 뭐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잘 안 되면 정신건강의학과를 한번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손을 하루 5회 이상 닦거나 핸드크림을 전혀 바르지 않거나 물리를 많이 하시는 분, 이런 건 손이 너무 자주 닦아서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손을 자주 닦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단 피부 감각이 변해됐다. 국소적으로 어느 피부 감각이 없거나 하면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피부가 가려웠을 경우가 많고요. 또 마지막으로 자주 긁는 경우, 손목 부위를 습관적으로 어디를 부위를 얘기할 때마다 긁는 버릇이 있거나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긁게 되는 분은 긁는 것이 이제 가려움증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20가지 자기 가려움증의 원인을 찾는 체크리스트를 설명을 드렸고요. 원인을 찾아야 가려움증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이 피부가 건조한 겁니다. 물론 약이나 내과적 질환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이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3편에서는 가장 흔한 원인, 피부가 건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방하고 또 피부가 건조한 거를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